색칠활동은 뇌 전체를 균형 있게 활성화시켜 뇌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 전체를 균형 있게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는 색칠활동을 통하여 뇌세포 전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되뇌 피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들을 많이 하죠.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 그러면 색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 네 영역들이 골고루 활성화되는지 볼까요? 먼저 후두엽 부분입니다. 후두엽은 뒤쪽 뇌 부분이라고 그래서 후두엽이란 말을 쓰죠. 그림을 볼 때 뇌의 후두엽 세포들이 활성화되죠. 후두엽은 대부분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축두엽 부분입니다. 뇌의 양쪽 측면에 있기 때문에 축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축두엽에 있는 뇌 조직 중에 핵심이 바로 해마라는 조직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역할을 해주죠. 또한 치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해마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치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축두엽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느냐 하면은요, 그림의 형태와 색깔을 기억하면서 축두엽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정엽입니다. 머리 한 중앙에 있다고 하여 두정엽이라고 부릅니다. 두정엽은 그림의 구성을 생각하면서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두엽 부분입니다. 이마 앞부분이라고 하여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전두엽은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그릴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손가락, 손 등을 사용하죠. 이와 같이 손가락이나 손 등을 사용할 때 전두엽 뒷부분과 두정엽 앞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후두엽 뒤쪽에 있는 소뇌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뇌는 동작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동작을 할 때 소뇌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되겠죠. 정말로 색칠 공부가 뇌 전체를 균형 있게 활성화시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뇌 활성화 정도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뇌가 활성화될수록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수록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색칠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뇌가 이와 같이 빨간색 부분이 많죠. 따라서 색칠 공부를 할 때 뇌 세포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됐고, 그 다음으로 활성화되는 활동이 베껴쓰기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뇌 세포가 많이 활동되는 활동은 독서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가락 운동이 뇌 세포를 골고루 많이 활성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뇌 활성화 정도를 보면 우리는 뇌에 자극을 많이 줄수록 뇌 세포는 어떻게 된다? 네, 활성화된다. 따라서 색칠 공부를 할까, 베껴쓰기, 독서, 손가락 운동 등을 골고루 활용하여 뇌 세포 전체를 균형 있게 활성화시키면 뇌 노화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치매도 예방하고 또한 치유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뇌 혈액 속의 산소 농도를 체크하여 색칠 활동을 할 때 얼마나 뇌 세포가 활성화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뇌 세포가 많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확인 결과 색칠 공부를 할 때 산소 농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베껴쓰기 할 때 높았고, 세 번째는 독서 활동을 할 때 산소 농도가 높았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운동을 할 때 산소 농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이분은 뇌출혈 후에 그림 공부를 시작하여 손상되었던 뇌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킨 사례입니다. 이분의 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1998년 뇌출혈 당시에 이와 같이 뇌 부분이 손상되어 있죠. 그런데 그림 활동을 통한 뇌 자극을 통해서 손상된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되고 세포들이 다시 활성화되어 있죠. 그 결과 이분은 매우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극들을 많이 제공하면 뇌세포는 활성화되고 심지어 손상된 뇌세포도 다시 재생되고 끊겼던 신경회로도 다시 연결되면서 뇌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뇌가 가지고 있는 가소성 덕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뇌세포를 건강하게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